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기수입니다. 자, 한국 증시가 8월 한 달간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9월 들어서 아주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마음 좀 힘든 그런 마음들 추스렸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9월 증시 들어서면서 시장이 살아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 정도 상승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신감 갖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명인들의 복귀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이 어느 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중요합니다만 종목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명인들의 복귀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드디어 2000선 돌파했습니다. 2009.13포인트에서 마감됐죠. 0.2% 어제보다는 조금 강밥 정도입니다만 이미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2000선 올라올까? 내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벌써 지수가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29% 하락하면서 631.15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가 동반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 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코스피 지수 2000선, 1900선이죠. 1900선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위치에서 코스피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5일선과 11선과 주가와 5일선과 11선이 정배열 상태로 돌았습니다. 단기 정배열 상태로 돌아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시장 자체가 1900선에서 대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조금 힘들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 분석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자신감 없으신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술적으로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부분들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배열 상태입니다. 정배열 상태로 돌아선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반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시장이었고 저점을 찍고 오히려 이제 반등 흐름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죠. 말씀드렸듯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반등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단기 정배열 상태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소간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장 수급 사항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인데요. 오늘장 수급의 가장 큰 포인트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관망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러나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 동반 매도하던가 관망세입니다. 결국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금만 그것도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가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그림은 오늘 코스피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현재 이 빨간색 그림이 외군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검정색 선이 바로 이제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가 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 지금 현재 금융투자라든가 보험단 모두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연기금만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만 매수가 들어오죠. 결국에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오늘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자, 예,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죠.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연기금 관망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가 매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전체적으로 연기금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올 뿐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관망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하루 시장의 수급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간 기준의 수급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의 주간 기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자, 기관들 역시 외국의 기관들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을 중심으로 또 검정색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보실 거예요. 거래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연기금만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외국인들 다시 매도가 나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 매도가 나면서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매도입니다. 개인들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상황들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시장의 수급이 그동안은 코스닥을 좀 중심으로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일부 투신권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번 주도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왔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물량을 터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장세가 좋아지게 되면 시장의 수급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의 수급 동향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군들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에 보실 텐데요. 오늘 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은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지수 상승세가 좀 약화됐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좀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대체로 관망장세 내지는 혼주장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요만큼 올라가고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 나왔죠. 시장은 분명히 조금 저점 찍고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도 조금 저점 찍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상승 흐름을 보고서 이게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은 우리의 센티멘탈이 그동안 너무나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뛰어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멈춥니다. 그냥 관망이에요. 정중동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주말 앞둔 상태고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거기다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로 종목군들의 흐름은 대체로 관망 장세가 좀 더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조선주들이 조금 강세가 나타났었죠. 조선주가 조금 강세가 나타났고 나머지 여타 대형주들이 조금 흐름 자체가 좀 좋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대형 IT주들의 주가름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주들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대형 IT주들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형 IT주들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추세 반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단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에요.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에 돌파하고 나서 음봉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일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에 일주일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을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은 뭡니까? 삼성전자죠,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분명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줄여봐도 넓혀봐도 추세 전환은 이미 이루어졌죠. 앞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을 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그 추세대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 매물을 또 받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전형적으로 중간 바닥을 치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등치가 큰 대형주들로도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앞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 SDI, 삼성전기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시세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예요. 자, 여기서 그림 보시더라도 현재 위치 어떻습니까? 여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형성을 해왔었고요. 자, 잠시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형성을 해왔었고, 그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된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짓눌려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어떻습니까? 한숨에 장대 양봉을 세면서 추세 반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 정도 반등 가지고 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하락 국면과 바닥을 다지고서 추세 반전에 나섰다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기 주가도 대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도 추세 반전 후에 급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추세 반전을 후고 나서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뭐예요? 대형 IT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려는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 종목은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삼성 SDI는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에 안 빠지고 워낙에 기업 가치, 실적 가치가 좋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주가는 안 빠집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삼성 SDI 주가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갑니다. 못 가요. 왜 그래요?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많이 빠진 종목 올라오는 거예요. 안 빠진 종목은 지금은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이 빠진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나면요, 얘네들이 올라가고 나면 얘는 나중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도주 섹터권의 특징이고,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가고 덜 빠진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는데, 더 크게 보게 되면 얘가 더 많이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래요? 기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바로 이런 분위기. 지금 현재 대형 IT주가 한 일주일 동안 한국 증시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이런 반등 장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5G하고 OLED, 그동안 줄기차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5G하고 OLED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그동안 이제 꾸준히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었었죠. 물론 주가는 지금 현재 상승세가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미미하게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선에서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추세적인 반대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5G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성, 올해 5G 가입자 수가 500만 원 넘어설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치는 바로 이러한 5G 관련된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물론 솔리드뿐만 아니라 일부 지금 현재 OLED 관련주들 오늘 어제까지 오르고 나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절대 시세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KMW 대장주가 쉬어가는 와중에 나머지 종목들의 반등세도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괜찮다라는 걸 딱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ICD 같은 종목들. 어떻습니까? 그동안 시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부진부진한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대형 볼세우는 강한 반등이 나타났죠. 지금 장세의 특징입니다. 시세가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은근하게 시세가 터지고 있는 것이 지금 증권시장의 흐름이에요. 결국에 지금 장세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치고받는 매매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만히만 들고도 시세 분출이 이어지는 것이고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조그만 음봉 나오죠.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섹터권은 뭐예요? 5G하고 OLE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OLED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5G는 1차 상승에 따른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한 주간 시장을 봤을 때 거래소 시장 대형 IT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장을 좀 이끌어가는 형태였고 5G와 중소형주에서는 5G와 OLED가 시장 전면에 부상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세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조정 장세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권은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할 만한 종목이 뭔가? 바로 IT 섹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증시 체크 포인트를 먼저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진정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증권시장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10월 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시진핑과 트럼프의 입장을 봤을 때 시진핑은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위치고 또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씩 한 발은 물러설 수 있겠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극적인 합의점을 만들기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멸질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을 정도는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 시장 자체는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20원 선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었죠. 환율이 다시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도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환율은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적인 시장은 최소한 더 나빠지는 않아요. 나빠지는 않고 은근하게 좀 안정이 되면서 은근한 반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대형 IT 4인방, 대형 IT 종목을 중심으로 한 주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 그동안 강세를 기록했던 5G와 OLED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명인들의 해안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요. 지수는 짧은 조정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스러운 상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자. 이미 지난 8월 한 달 동안 증권시장은 살아는 판을 걷는 듯한 그런 공포감을 지나왔고 그런 공포감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더 올라가면요. 그런 공포감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면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절대 공포스러워하지 말자. 그거 완만한 내지는 미미한 반등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 IT 4인방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여전히 5G하고 OLED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 주도 섹터권이라는 종목권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앞에서 끌어가는 종목들이고 가장 시세를 많이 내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5G와 OLED 중소형주 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또 폴더블 관련주들도 또 부각될 수 있는 여러 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섹터권에서는 여전히 5G하고 OLED의 성장 가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서 대형 IT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장세이긴 합니다만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 시세 봤을 때 과거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
2017년에 2017년도 이때였었죠, 여러분들. 이때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 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때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세력의 종목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대형 IT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장을 이끌었던 상태입니다. 2017년 동안 1년 내내 지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간 종목은 딱 4종목. 그러니까 IT 7인방이라 가지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IT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었습니다. 결국엔 이 얘기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먼저 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말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특히나 연기금과 외국인이 일부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특히나 연기금 증시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일단 대형주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가고 나서 나중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들의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중소형주가 언제 따라갈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트랙이 가셔야 돼. 대형주 쪽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도 우리는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 IT 종목군들 중에서는 뭡니까? 삼성전기도 있고 삼성 SDI도 좋아요. 그러나 일단 대장주 맥락에서 종목군들은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나중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삼성전기도 분명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이 막 시작된 단계고요. 가서 살짝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서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이 눌림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이 앞에서도 타 방송을 통해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집을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상승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매집을 해놓고 묻어두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소형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일부 종목에 대한 포트를 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중소형주들도 언제 시세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OLED 관련주들에서는 야스를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스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충분하게 올라오고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야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AP스템 주가 흐름 자체가 AP스템이죠. AP스템 같은 종목들 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초동기에 있는 종목군들 자 이런 OLED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과 함께 5G 보셔야 되겠죠. 머큐리 최근에 시장에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OLED입니다.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과정들인데 왜 상한가를 쳤을까요? 그만큼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상한가를 친 겁니다. 지금 현재 눌림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 대체로 11,000원 선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되고 실적주인 에이스테크 그리고 솔리드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5G 관련주들 중에서는요. 이미 그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갈 종목들은 이제 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머큐리라든가 이런 솔리드라든가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은근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하고 내년 이후에는 실적이 더 많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트를 좀 짜고 묻어두는 전략이 좋겠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OLED 관련주 이제 시작입니다. 야스, 힘스, AP스템, 원익 IPS 이런 OLED 관련주 이들 종목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엔 IT 섹터권의 종목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이 있고 약간은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각을 좀 길게 보세요. 제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지금은 해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위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기회의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태풍 조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